강아지들은 인지 기능의 발달 속도는 정해져 있다. 대형견들은 머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신체 나이는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것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아이들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반려동물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그루디 수의사 한명균입니다. 가끔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강아지들은 나이를 어떻게 먹을까요? 강아지들이 사람 나이로 하면 몇 살일까요? 유전자의 노화 속도를 사람과 강아지 직접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톰 행크스 형님과 리트리버 한 마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유전자 자체가 노화가 얼마나 되었냐를 평가를 해왔을 때 강아지의 경우는 초기에 아주 빠르게 나이를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살 가량 일 때 톰 행크스 형님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4살 정도 됐을 때는 톰 행크스 형님이 대략 50대 정도 되었다고 하고 강아지의 노화 속도가 오히려 점점 느려지게 되어서 8살이 되었을 때는 60대 중반 정도가 된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노화 속도가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나이에 대한 자료는 꽤 많이 있는 편인데 여기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과연 강아지는 몸이 점점 늙을 텐데 정신적으로도 비슷한 속도로 늙을까?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의 인지 기능에 대한 노화입니다. 노화의 징후는 크게 신체적인 노화 그리고 행동적인 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행동이 변하는 양상을 보게 된다면 식욕이 감퇴한다든가 활력이 떨어지는 여러 행동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외관상으로 보이는 변화는 털이 하얗게 샌다든가 저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눈이 점차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찰리 이제 몇 살이지? 얘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할 텐데 강아지들은 일반적으로 6살쯤 되면 핵경화증이 시작되긴 하죠. 빨리 카메라 보세요. 한마디.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러한 노화의 과정, 특히 행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점점 소모되기 때문이래요. 사람의 경우는 이런 뇌 그리고 나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뇌에서 병이 들은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발견된 사진은 뭐냐면 뇌 속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뇌실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게 나이 들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사람도 강아지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비글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뇌 사진을 보면 5살일 때에 비해서 15살일 때는 여기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이죠. 여기가 바로 넓어진 뇌실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크게 3종류를 보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3개선이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이 있습니다. 각각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인데요. 첫 번째, 파란색과 같은 경우는 아이의 활동성이에요. 꼬리를 치고 반긴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동들은 나이를 들에 따라 꾸준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초록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에 따라 상승하다가 노화로 접어들수록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요. 대표적인 모습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든지 명령이나 이름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리고 집중을 할 때 강아지들이 간혹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행동들이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인지장애의 증상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12살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에는 구석에만 박혀 있는다든지 주인이나 주변에서 자주 보던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지 배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볼 주제는 신체가 나이 드는 것과 인지 기능이 나이 드는 것,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해 보고 싶은 건데 특이하게도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종별로 나이, 기대 수명이 다르게 돼요. 소형견과 대형견의 경우는 신체 노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신체 나이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포학적인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형견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속화된 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를 빨리 먹는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엔 세포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을 할 땐 뭐가 필요해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세포에서 당을 쪼개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세포 안에서 공장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장에서는 당을 쪼개면서 발생하는 대사산물이 발생합니다.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당을 많이 쪼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과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아지의
세포 내에 발생하는 대사산물을 비교한 게 있어요. 그 결과 대형견의 경우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부르는 당을 쪼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사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견들은 빠르게 신체가 노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게 된 이유가 별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를 발견했더라고요.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형견 아이들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인지기능 자체도 빠르게 쇠퇴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쓴 사람들도 이렇게 예측을 먼저 했습니다. 각각 다른 대형견은 조금 짧은 생을 가지고 있고 소형견의 경우는 긴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지기능도 더 빠른 쇠퇴를 보이는 대형견과 좀 더 느리게 쇠퇴하는 소형견이 있을 것이다. 논문을 읽기 전엔 그냥 여기 보이는 오른쪽 그래프 B처럼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A라고 합니다. 바로 강아지들은 인지기능의 발달 속도는 정해져 있다. 이 논문은 도그니션.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한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총 4천여 마리가 이 실험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66종의 순종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대요. 여기서는 총 9가지의 다양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 과정 중에 제 눈에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Delayed Memory Task라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서는 강아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간식을 어디에 숨겨놨대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그러고 일정 시간 60초, 90초, 120초, 150초가 지난 이후에 다시 데려와서 간식을 찾게 해봤어요. 강아지들이 이 60초 전, 120초 전, 150초 전에 본 걸 기억을 하고 있을까를 검사를 한 거라 보면 될 텐데 그 결과를 취합해 봤을 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놀라운 점은 바로 검사를 한 아이들 체중과는 무관한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딜레이드 메모리 태스크처럼 체중에 무관한 검사 결과를 가진 자료가 무려 7종류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하고 단 2가지의 자료만이 체중과 관련이 있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취합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가정 A의 그래프와 B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 결과 A의 그래프의 근거는 많지만 B의 그래프의 결과는 근거가 부족하더라 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강아지들의 인지 기능은 일정한 속도로 나이를 먹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참 결과만 봤을 땐 안타까운 자료이긴 해요. 대형견들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노화된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머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신체 나이는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것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아이들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저는 강아지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강아지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진 강아지들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강아지의 인지 기능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 아니면 오늘 영상에 궁금증이 생겼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